지역 발전에서 균형 발전,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거론되는 것은 역시나 고양시청을 원안대로 바로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주교동에 짓는 것을 시작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서요.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문제를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특례시는 양쪽 양당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고양시의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개발 계획, 또 개발 제한을 폐지하는 계획 등 해서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다급과 자족이지 않습니까? 이 고양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편이 천만인 서울시장에게 우리의 모든 권한을 주고 시장이 뭔가 해주길 기다리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례시법을 강화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공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성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예비후보 김성회입니다. 이번에 경선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고요. 예, 화정동 은빛마을 주민으로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에 고양시 출마를 준비하면서 뭐 지역 여러 가지 현안들도 살펴보고 하는 과정에서 특히 고양시 중에서 덕양구가 참 많이 소외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식사동도 이제 우리 일산동구에서 지역구로 들어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들의 동네를 식사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도래올 가면 도래올도 또 자기들 섬이라고 그러고 신원마을도 자기들 섬이다. 고양동도 자기가 섬이다. 그러니까 한 도시이고 사람들이 고향하면 생각하는 일산은 되게 계획도시인데 그 외에는 사실 굉장히 무계획하게 펼쳐진 도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시간을 많이 보내왔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들을 망으로 연결하는 교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축으로 또 했고요. 식사동이 혹시나 고양갑으로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지는 꽤 됐습니다. 선관위 안이 넘어간 것이 꽤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동안 식사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소상히 듣고 생생하게 듣고 관련된 공약과 정책들 준비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식사동은 주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살기 좋음이라고 답변하신 분이 무려 91.2%.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교통의 불편함이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트램도 그렇고요. 지하철도 그렇고 교통 문제에서 불편함 때문에 이 거주 지역의 편안함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식사섬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좀 소외되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서울하고 더 가까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뭐 그린벨트라든지 또 군사보호구역으로 이 제재를 당하고 굉장히 묶여있는 이 수도권 과밀 억제구역으로까지 묶여있는 덕양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너무 지금 일산 동서구에 비해서도 좀 여러 가지로 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건 뭐 사실 개발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이동권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역 발전에서 균형 발전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거론되는 것은 역시나 고양시청을 원안대로 바로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주교동에 짓는 것을 시작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서요.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문제를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역마다 조금씩 이슈가 다를 수 있는데요. 뭐 식사동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지금 그 체육 복합시설을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 마무리를 못해서 한 5% 남겨놓고 일이 추진 안 되는 것. 그다음에 또 교통 문제인데 이제 트램이 됐던 고양 은평선을 연결하는 것이 됐던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원당 지역이 사실은 이 전반적으로 덕양구 자체에서는 굉장히 중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인데 상권 자체가 지금 굉장히 죽어가고 있잖아요. 재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 사실은 이제 시청이 새로 들어옴으로써 이것이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망친 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 그리고 이제 고양동 또 내유동 이런 쪽에는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에 조금 멀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 집을 마련해서 또 몸릴 곳을 찾아다 가긴 했는데 이게 좀 난립해서 생기다 보니까 또 교통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데 길이 막히고 버스가 제 시간에 오지 않고 이러는 문제들 도로도 마찬가지로 마을버스가 잘 다니지 않으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각 지역이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시는 건 역시나 교통 문제인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지하철 다 들어오고 철도를 깔고 오면 좋겠죠. 저희도 이제 그럴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건 이제 5년, 10년 후에 벌어질 일이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에 있는 문제들 해결하는 방식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국회의원 공약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고양시가 사실은 버스에 대해서는 준공영제를 빨리 도입을 해서 교통 문제를 좀 해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자체 발표 결과를 보니까 지금 현재 버스 운행률이 50%를 겨우 넘는 수준이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버스의 절반이 기사를 구할 수 없어서 타고해서 놀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동네를 다니면서 옛날에 20분 한 대씩 오던 버스가 40분 한 대씩 오고 이게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시민들과 잘 합의를 이루어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일단 혀를 뚫는 걸 좀 우선적으로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러니까 도로를 더 놓는다든지 지하철을 깐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그 뒤로 좀 풀어가는 방식으로 좀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하나 질문을 먼저 드리면 그러면 고양시청은 안 짓겠다는 건지 사실 서울시 덕양구가 되면 서울시청 가면 되지 덕양구의 구청은 따로 있으니까요. 고양시청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청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하고 메가 서울은 또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말씀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실제로 서울 시민들도 원하고 경기도민도 원해야 이것이 서로 합병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원샷법으로 해서 막 가를 수 있다고 말하지만 거기에 서울 시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물을지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거든요. 좀 실무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모르는 분들이 허겁지겁안을 만들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의 대안은 뭐냐고 여쭤보시면 제가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인데요. 고양시가 특례시죠. 예, 우리나라엔 특례시가 고양시 말고 또 수원, 용인, 그다음에 창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례시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양시가 특례시인 이유는 인구가 100만이 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공약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특례시법을 강화하는 겁니다. 용인 특례시도 100만이 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특례시가 되는 지역들을 전국적으로 합치면 인구가 500만입니다. 예, 500만은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라는 얘기고요. 제가 숫자를 다 세봤더니 21명의 국회의원이 특례시에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가 20명이잖아요. 이거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데 특례시법을 처음 만들 때 이게 광역도 아니고 기초도 아닌 어떤 애매한 자리에 차지하면서 특례시가 특례시로서 누려야 될 권한, 예를 들면 지구 개발을 지정한다든지 제한을 해제한다든지 이런 권한이 없이 그런 것들을 아직도 도에 가서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현재 상태가 저는 불완전한 특례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례시 법안을 강화하는 것이 저는 메가서울에 맞서는 저의 공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진이 가능한 이유는 창원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특례시는 양쪽 양당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 대선 후보에게도 저희가 질의를 할 수 있고 해서 앞으로 법안을 잘 준비해서 각 특례시가 그 해당 지역에 고양시의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개발 계획 또 개발 제한을 폐지하는 계획 등 해서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자급과 자족이지 않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고양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을 고양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편이 천만인 서울시장에게 우리의 모든 권한을 주고 시장이 뭔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례시법을 강화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공약입니다.
이란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내가 원하는 후보를 찍어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신 채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이번에는 딱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지지하는 후보를 찍으시면 그 후보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누차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향식 민주주의 포함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의 의사가 실제로 국회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러한 힘을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민주당의 후보로서 한번 선거 기간에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당선된 이후에도 열심히 활동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현동과 관산동, 사실 소외가 된 채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묶여 있는 곳입니다.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나 주거 환경, 이런 것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고양시에 쓰레기 소각장을 전부 다 고양동에 몰아서 세우겠다라는 이동환 시장의 주장, 절대로 주민들 동의 없이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김성회와 또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들, 도의원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자, 2023년 11월 고양시 자원그린 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최적 입지를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실제 주민들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을 모든 고양 시민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기 때문에 고양동의 소각장 설치에 대해선 절대적인 반대 입장을 취하고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특히나 고양시에서 벌어지는 이벤트들, 새로운 신진들의 얼굴이 등장하는 것은 일을 좀 해라. 일할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유권자들께서 일할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치열한 다 경선을 거쳐서 현역 의원과 또 현역 위원장과 붙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만큼의 생활력도 있고 또 정치력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유권자들이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하는 정치인이 어떤 모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건 저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고양갑 같은 경우는 경선을 마치고 나서 경쟁하셨던 우리 문명순 위원장님과 또 원팀도 다 만들었고 또 시도의원들도 다 함께 합심해서 함께 캠프도 구성하고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이미 고양에 있는 현안들 이런 것까지 다 챙겨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그리고 문명순 상임선대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선거를 하나의 원팀으로 잘 돌파해 보겠습니다.